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죠. 지금도 더운데 저는 오늘 거의 생수를 2리터 마신 것 같습니다. 여름에 수분 보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수분 보충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사 리플 인사이트에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초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간략하게 현재 오늘날의 미국 사람들은 4,60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CBDC 은행, 즉 중앙은행의 80% 정도가 현재는 CBDC 관련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팩트 사실상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은 세계의 GDP의 10%가 2027년까지 토큰화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앞으로 자산들이 토큰화가 되는 게 키워드입니다. 현재 리플사 초기 컨셉션부터 이 부분 인지를 하고 경쟁에서 우위가 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현재는 선도권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경쟁에서 선점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부분,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에 있어서 한 부분만, 한 자산만 토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의 토큰화, 부동산, 그리고 저작권, 증권, 예술품에서 이제 계속 토큰화가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트렌드이고 현실로 뭐 좋든 싫든 이제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크립트에서 발췌를 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조금 연결이 돼서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리플은 NFT 세계 시장에서 시장에 쉐어를 가지고 올 수 있냐, 이제 그런 기사인데,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민터블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리플사가 투자를 한 NFT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월이었나 마크 큐반인가 농구 구단주가 이 민터블에 이제 여기도 투자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리즈 A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만큼 NFT가 뭐 갑자기 발전된다? 저는 그렇게는 아니고, 아직은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봤는데, 잠시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나로 치면은 뭐 2,000, 2, 300만 원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분 계신가요? 돈 아무리 많아도 저는 이런 거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혹시 UFC라고 아시나요? 이제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UFC라는 게 미국 격투기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게 초창기 때 엄청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 초창기 때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무슨 뭐 그냥 막 싸움이에요. 그래서 되게 잔인하고, 실제로 불과 몇 년 아닌데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여러 주에서 경기를 못하게 라이선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TV 리얼리티 쇼에서 미국 전 국민들에게 순수하게 그 남자의 힘을 겨루는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막 싸우고 막 되게 심하게 그 경기를 한 다음에 막 남자끼리 막 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되게 좀 감동을 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와 닿아서 모멘텀이 생겨서, 지금은 UFC에 대해서 욕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거부감이 없어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NFT도 큰 모멘텀이 있어야 하고, 더 크게 볼 때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규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큰 유스 케이스가 생겨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 이제 그런 모멘텀이 생길 때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와서 보시면은 여기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리플의 민터블 투자를 볼 때 NFT의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리플사가 투자한 이유는 에너지 효율성과 낮은 비용 기반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여기 말씀드리면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했지만 NFT 관심이 뜨겁고 2021년 상반기 때 총 25억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리플사 임원 아시죠? 그 모니카 롱
여기 보시면은 something we are betting on. 우리는 NFT에 베팅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민터블에 베팅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가스 비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픈시 아시죠? 오픈시 NFT. 여기 이제 가스비가 좀 세죠.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저도 예전에 재미로 NFT 만들려고 하다가 그 당시 그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싸서 어차피 아무도 제 작품 안 살 거 알고 재미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더리움 가스비를 지적을 하면서 XRP ledger is more like a half a penny. XRP 원장을 사용하면은 하프 페니가 든다. 거의 공짜죠. 저는 이거를 가장 크게 노리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FT 플랫폼에서 가장 큰 시장이 오픈시죠. 이거는 뭐 NFT 관심 있으신 분 다 아실 것 같고요. 후발주자를 볼 수 있는 라리블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솔라나도 경쟁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민터블도 경쟁을 하려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죠. 공통점은 NFT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미래를 보고 들어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리플사가 다른 NFT 플랫폼보다 가격이나 속도,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NFT 같은 경우는 속도보다는 수수료 부분에서 엄청나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 민터블 투자에 뛰어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어제 리플사하고 민터블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근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XRP 가격이랑 상관이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NFT에서 이제 XRP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더라도 뭐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가장 큰 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봅니다. 그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디파이라든지 NFT 보시면은 참가자가 많아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 결과 네트워크 가치가 높아지고 가격에 결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 여러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저도 지금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도 유튜브를 보고 계신데 매일같이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와서 정보를 찾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이제 광고 수익을 창출하든지 쇼핑몰 수수료라든지 광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레버리징을 하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지는 않지만 정보를 주면서 레버리징하는 효과로 네트워크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파트너십도 결국은 레버리징에 쓰일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AMB 크립토에서 발제를 했고요. XRP랑 비트코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와 비트코인 기회평가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XRP는 크게 될 것인가, 다음에 크게 될 무엇인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인데 어제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XRP 가격이 그때 뭐 2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소송 중에도 2,000원이 넘었었습니다. 이거는 소송에 걸린 상황이었고 투기적 가치로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규제가 정확하게 명확해지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SEC의 폭풍이 지나가면 XRP의 사용 사례를 활용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을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투기적 가치로만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XRP가 소송이 잘 마무리되면서 그와 동시에 중앙은행 XRP 사용 호재 플레어 네트워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XRP 재리스팅은 거의 된다고 봐야죠. 동시에 이런 게 호재가 하나씩 터지면서 가격이 급상승한다. 그런데 많이 아시겠지만요. 손절보다는 익절이 훨씬 힘듭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인 탐욕적인 심리라고 보는데 보통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에 있어서요. 급작스럽게 많이 오른 자산들은 거의 대부분 급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랑 트렌드로 남아 있고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타이밍하고 그 물량 밸런스 뭐 음, 조절하는 게 그 대처하는 게 그때마다 센티먼트를 보면서 가장 근접할 때 익절하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기적 가치로 제가 지금 어프로칭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매수 어둡션이 돼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나? 그게 아니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판단을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글쎄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1차 투표를 하고요. 그 뒤에 전체 투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2년 정도 2년 정도 그때부터 미국에서 XRP 관련 칼럼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고민거리나 이제 그분은 한국 관련해서 XRP 정보 교환 많이 하지는 않지만 네, 제가 이분이 말하는 거를 팩트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게 아닌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규제가 관건인데 이건 팩트죠. 근데 중앙은행이 XRP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다. 가장 큰 부분이 중앙은행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소송에서 이제 잘 풀리고 SEC가 그린라이트를 주면 XRP가 실제 사용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보이차입니다. 오늘 제가 좀 힘 좀 내라고 삼겹살 먹었습니다. 기름 제고용을 마시고 있는데 요즘에 방송하다가 오늘의 메뉴 말씀 안 드리면 궁금해 하셔서 무조건 뭔가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멤버십 기능을 창출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멤버십 해주신 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시장 상황도 별로잖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의 의미로 제 아이디를 다 한 분씩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개적인 거에 좀 민감한 분도 계셔서 아무튼 이번에 멤버십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그동안에 제가 마이크가 지금 쓰는 게 2만원짜리예요. 23,000원인가? 그래서 이거를 당근 마켓에 팔고 누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동안 봐왔던 20만원대 마이크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멤버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좀 고민을 계속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제 뭐 후원 개념이니까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데 액수를 떠나서 현재 장세에 가입해 주시는 거는 제 뭐랄까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앞으로 멤버십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가 온체인 데이터 제공하는 센티먼트에서 제공을 한 건데요. 이제 비트코인 고래 기준은 최소한 100개에서 1만 개 사이에 비트코인 홀딩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고래 기준을 삼았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나 기관이겠죠. 대부분 아주 큰 기관이라든지 전문 투자자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게 좀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게 912만 개거든요. 이 수치가 4월 22일 이후 가장 많은 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주 동안에 비트코인이 고래들이 10만 개 이상을 샀어요.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석가들이 생각할 때 넥스트 불런 다음에 이번에 불장이 다시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7월 17일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풀린 다음에 선물 거래에서 얼마나 매도세가 있는지 봐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단기적인 트렌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관점에 따라 그 단기가 얼마냐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쵸? 몇 개월 될 수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결국은 암호화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그레이스케일이 그동안의 반 정도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전문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제2의 그레이스케일든지 계속 생겨날 거예요.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마이너스 뭐 몇십 프로 났다 이제 그런 거에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홀딩 포지션이 맞다고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은 아직도 암호화폐 상당히 초기 투자자예요. 그 근거는 아직은 전 세계에서 제도권에 안착하지 않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오면은 세금을 내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훨씬 많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다른 코인들은 다 같이 상승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은 제가 오후에 회사를 나가게 돼서 가능하다면은 오전 중에 브리핑 영상 다시 한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